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스퍼땡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오늘 저희가 데이터로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경기는요. 바로 코파 이탈리아 준결승 1차전 SS 라치오와 아탈란타 BC의 대결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경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팀 다 지금 세리에에서 순위 압박이 엄청나거든요. 게다가 스쿼드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이번 시즌에 명운이 걸린 뭐랄까 진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봐야죠. 자, 그럼 먼저 양 팀의 현재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파트, 위기의 스쿼드입니다. 아니, 준결승이라는 이렇게 중요한 경기인데 양 팀 모두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서 제대로 된 힘을 쓰기가 어려운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먼저 홈팀이죠.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의 라치오는 보시는 것처럼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 걸로 보입니다. 허리에서는 카탈디가 전체적인 게임을 조율하고 공격은 역시 자카니가 이끌겠죠. 여기에 맞서는 라파엘레 팔라디노 감독의 아탈란타. 여기는 3-4-2-1 포메이션이네요. 양쪽 윙백 차파코스타랑 잘레프스키를 쭉 올려서 측면을 공략하고 최전방에는 스카마카가 버티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양 팀의 진짜 골칫거리죠. 바로 핵심 선수들의 부재입니다. 과연 누가 빠졌고 이 공백이 전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아탈란타부터 보면요. 가장 큰 타격은 바로 샤를 데케텔레르의 부상입니다. 이 선수를 전술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부를 정도인데 반월판 수술 때문에 최소 한 달은 못 나와요. 근데 이 선수의 가치는요. 단순히 기록으로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올 시즌 기록만 보면 3골,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도움도 4개나 기록했으니까 공격 포인트 만드는 능력은 뭐 확실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선수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무려 83회. 이게 뭐냐면 성공한 전진 드리블 횟수예요. 아탈란타가 공격으로 전환할 때 말 그대로 엔진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선수가 빠진 것도 모자라서 후반의 분위기를 바꿔줄 조커, 라스파도리까지 근육 부상으로 아웃됐어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홈팀 라치오는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다니엘 말디니, 페드로, 니콜로 로벨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베테랑들이 줄줄이 부상자 명단에 올랐어요. 이러니 공격의 흐름 자체가 그냥 뚝 끊겨버린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끔찍한 골 결정력 부족. 지난 맞대결 때 라치오가 슈팅을 무려 18개나 때렸거든요. 근데 단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올 시즌에 혼자서 드리블을 452번이나 성공시킨 에이스 자카니가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양 팀의 전술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그 상성을 좀 볼게요. 이 두 포메이션이 만나면서 아주 명확한 미스매치가 생기는데 아마 여기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보세요. 아탈란타의 3-4-2-1은 라치오의 4-3-3을 묶어버리기에 정말 최적화된 시스템이에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쪽 윙백 차파코스타랑 잘레프스키를 아주 높이 끌어올려서 라치오의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 그러니까 저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죠. 특히 라치오 미드필더들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전이 되면 저 공간은 그냥 고속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단판 승부에서 가장 확실한 골 루트가 뭐겠어요? 바로 세트피스죠. 이 부분에서는 아탈란타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지난 맞대결 데이터를 보면 아탈란타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만 기대 득점, 그러니까 골이 들어갈 확률이 0.53이나 됐어요. 반면에 라치오는 0.25도 채 안 됐죠. 특히 라치오는 저 먼 쪽 포스트, 파 포스트를 그냥 비워두는 고질적인 수비 약점이 있어요. 아탈란타가 이걸 놓칠 리가 없죠.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실점 말고 데이터, 그 속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대 실점이나 선방 같은 지표를 보면 양팀 수비의 진짜 문제점이 뭔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라치오 수비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는 이 숫자 하나로 다 설명됩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데이터상으로는 한 5.73골 정도 먹힐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실점한 건 무려 8골이에요. 이건 뭐 수비 집중력이 완전히 바닥났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지금 두 팀이 가진 가장 큰 공통적인 약점이자 비극이 뭐냐면 바로 골키퍼입니다. 최후방이 그냥 재앙 수준이에요.
라치오의 프로베델 골키퍼의 실점 방지 지표, 그러니까 막았어야 할 골을 얼마나 더 먹혔냐는 수치가 마이너스 23.46이고요. 아탈란타의 카르네세키도 마이너스 18.04입니다. 둘 다 정말 최악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탈란타가 가장 무서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의 15분, 후반전 시작하고 딱 60분까지인데요. 올 시즌에만 이 시간에 무려 17골을 몰아쳤어요. 근데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시간대가 라치오 미드필더들 체력이 뚝 떨어지면서 수비 라인이 벌어지는 그 약점 시간대랑 정확하게 겹친다는 겁니다. 자, 벌써 5번째 파트네요. 이번에는 경기장 안의 전술이나 선수 얘기 말고 그 밖의 변수들을 좀 짚어볼게요. 예를 들면 동기부여라든지 피로도 문제, 그리고 전 세계 베팅 시장은 이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같은 것들이요. 일단 동기부여 면에서는 라치오가 절박하죠. 지금 리그 10일이니까 사실상 코파 이탈리아 우승이 마지막 남은 희망이거든요.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일 거예요. 반면에 아탈란타는 바로 직전 경기에서 74분 동안이나 10명에서 뛰었어요. 체력적으로 거의 방전 상태라고 봐야죠.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바로 주심입니다. 이번 경기 주심인 잘루카 망가니엘로는 좀 관대한 스타일인데 이게 거친 몸싸움을 자주 하는 아탈란타한테는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베팅 시장의 판단은 아주 냉정해요. 라치오가 홈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아탈란타 승리 배당이 2.27로 라치오의 3.54보다 훨씬 낮아요. 이건 시장이 아탈란타가 이기거나 최소한 비길 거라고 본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양팀 골키퍼들이 그렇게 불안한데도 2.5골 이하, 즉 저득점 경기에 걸린 언더 배당이 1.84로 오버 2.13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이건 뭐 시장이 이 경기는 골 많이 안 난다에 거의 확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모든 데이터들을 다 종합해서 단 하나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뭐 전술적인 상성, 부상자 문제, 피로도, 심지어 시장의 예측까지. 놀랍게도 모든 데이터가 딱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5골 이하 저득점. 최근 3경기 동안 한 골도 못 넣은 홈팀과 체력이 바닥난 원정팀, 골이 많이 나오기 힘든 구조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탈란타의 더블 찬스. 그러니까 아탈란타가 비기거나 이기는 경우죠. 이 역시도 확률이 꽤 높게 나옵니다. 이 경기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딱 이겁니다. 무뎌진 창과 지쳐버린 방패의 지루한 싸움. 홈팀은 골 넣을 방법을 못 찾아서 헤맬 거고 원정팀은 전술적으로는 우위에 있지만 너무 지쳐서 힘을 제대로 못 쓸 거예요. 아마 보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예측하는 스코어는 0대1 아탈란타의 힘겨운 승리 혹은 1대1 무승부입니다. 자, 과연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분석해드린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판단을 한번 내려보시는 건 어떨까요?